자, 2월 6일 오늘 목요일 피해 목요일일지 아닐지 오늘 피해 목요일이 아니라 환희의 목요일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쓰나미 경기들이 좀 많아가지고 우리도 좀 쓰나미를 야무지게 좀 맞았는데 오늘 잘 다시 흐름 좀 찾아오는 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LG 대 모비스. 창원 LG 대 장판. 창원 LG 저 7연승이 이제 끊어졌죠. 예, 스크한테 이제 저지를 당했었고 이제 6위상이 없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리고 원정에서 좀 약한, 그리고 홈에서의 극강인 스크 이런 걸 감안하면 나름대로 뭐 잘 싸웠다고도 얘기해 줄 만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창원 LG도 지금 2위 싸움, 3위, 4위까지 굉장히 좀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 일단 긴 연승이 끊어졌다는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최근에 타마요가 조금 안 좋아요.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그 라운드 MVP를 받은 선수들이 그 다음 라운드에서 좀 부진한 케이스가 많아요. 왜냐면 MVP를 받을 정도로 잘했던 선수들이 그 폼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힘들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농구를 오래 봤지만 라운드 MVP를 계속해서 찍는 선수들은 거의 없어요. 예. 그게 이제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최근에 타마요가 좀 폼이 좀 떨어지게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창원 LG는 공격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시즌 초반에 생각을 해보세요. 마레이 주고 킥아웃, 외곽 던지는 거. 그나마도 지금 6이상이 빠져 있다. 예, 근데 이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부분은 최근 5경기 3점이 33.3%. 전경기도 전성현이 지금 폼이 좋은 상태. 작년에도 전성현이 이 정도로 폼이 좋은 모습을 저는 본 기억이 없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전성현이 지금 고점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직전 경기도 3점이 엄청 터지면서 사실 국민 언더로 볼 만한 경기가 오바가 터지나 싶었던 경기였죠. 예, 근데 역시 창원 LG는 리그에서 가장 템포가 느린 팀이고, 그리고 SK도 수비가 워낙 최근 기준으로 좋았던 팀이기 때문에 언더가 났었고요. 예. 아무튼 창원 LG는 최근에 굉장히 느린 템포, 그리고 공격은 타마요가 조금 풀리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최준용하고 이제 라렌이 버티고 있는 포스트라고 하면 타마요도 조금 오늘도 좀 힘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이제 수비력을 바탕으로 외곽, 킥아웃 이런 패턴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근데 희망은 전성현. 전성현이 지난 경기는 전성기 때의 전성현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죠? 두 시즌 전에 전성현은 거의 뭐 컬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조금 컨테스트가 들어간 슛들도 상당히 좀 잘 들어가는 모습들. 장판은 일단 뭐 길게 얘기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죠? 일단 송교창, 최준용, 스미스까지 많은 자원들이 돌아왔고, 일단 근데 최준용을 제외하면은 지금 전부 기대 이하죠. 예, 송교창도 정상 컨디션 아니고, 스미스도 팀에 녹아들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1옵션 라렌하고 손발 맞추는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연패를 타고 있는데 결국에 필요한 건 시간이야 여기는. 그죠? 예, 송교창의 컨디션, 라렌과 손발, 뭐 스미스, 최준용 뭐 이런 부분들. 최준용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좀 아쉽다. 일단 스미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장판하고 핏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 선수는 외곽이 가능한 빅맨인데 빅맨 라인에서는 라렌보다 수비력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윙스팬이나 키 차이도 그렇고, 외곽이야 장판은 뭐 쏠 사람들이 뭐 수두룩 빽빽이죠. 그죠? 예, 뭐 굳이 스미스까지. 물론 이제 상대 빅맨을 탑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죠. 외곽 옵션이 있으면. 근데 약간 핏이 잘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장판 역시 최근 5경기 3점 41.5% 외곽 잘 터지고 있고, 수비는 여전히 안 되고, 직전 경기 감독님이 작전 타임에서 맨날 한 얘기가 뭡니까? 수비가 아예 안 된다. 수비가 아예 안 된다. 가뜩이나 수비가 안 좋은 팀인데 호흡 맞출 시간도 좀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죠. 예, 근데 최근 5경기 슛감으로 2승 3패 어느 정도 커버는 좀 치고 있다. 자, 일단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형들, 이게 나눠먹기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오늘 경기를 하고 홈원정을 바꿔서 경기를 한번 해요. 근데 장판이 난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는 이길 것 같아.
장판도 지금 손 맞춰 가고 있고 이제 컨디션도 올라가는 시점인 걸 감안하고 슛감도 나쁘지 않은 걸 감안했을 때는 한 번씩 나눠 먹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오늘 경기를 누가 이길 건지를 보는 게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역배의 장판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 그리고 타마요가 좀 좋지 않다는 부분들, 긴 연승이 끊어졌다는 부분들은 좀 리스크로 보여지긴 하지만 창원 LG가 홈에서 굉장히 강한 팀이고, 그리고 직전 경기 홈 극강, 그리고 원정에서 약한 창원 LG가 스크전에도 잘 비볐다. 수비는 여전히 괜찮다. 아, 괜찮다가 아니라 좋다. 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오늘 그래도 LG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높은 확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승패 사이드에서. 예, 다음 경기 저는 장판이 조만간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은 LG, 다음 경기는 장판. 이런 식으로 좀 가져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올 시즌 세 번의 맞대결은 창원 LG가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홈에서 두 경기는 모두 오박 게임, 원정에서 한 경기는 언더 게임. 근데 지금 장판이 스쿼드가 좀 많이 변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상대 전적을 많이 참고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LG는 2일 휴식 후 홈에서의 경기, 장판은 하루 휴식 후 원정. 장판의 최근 문제는 사실 라렌이 부하가 너무 가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죠? 예, 오늘도 라렌이 최근에 폼이 좋은데 너무 잡아 돌렸기 때문에 지금 일정이 하루 휴식하고 또 원정이라는 거는 장판 쪽에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LG 사이드. 오늘은 LG 사이드. 그리고 다음 경기는 저는 장판 정도 한번 볼 것 같아요. 장판이 아마 조만간 저는 연패를 한번 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LG. 언어버는 오버 볼게요, 오버. 일단 지금 극단적인 오버의 팀 장판, 극단적인 언더의 팀 창원 LG인데, 그래도 양팀 맞대결 창원 LG 홈에서는 오버 게임이 많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장판이 수비가 너무너무 안 된다는 거. 예, 워낙 원래도 안 되는 팀인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래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조금 낫긴 하겠죠. 그래서 창원 LG 승마 그리고 오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스크 대 KT. LG까지 꺾으면서 다시 3연승. 중요한 경기 잡아내면서 1위를 공고히 하고 있고 최근 10경기 9승 1패. 압도적이죠. 예, 올 시즌 스크의 힘은 누가 봐도 수비입니다. 수비. 그죠? 예, 최근 10경기 평균 실점 70점이 안 됩니다. 69.6점으로 압도적인 실점 비율이 인상적이다.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수비가 요즘 너무 탄탄해. 외곽 수비가 조금 아쉬운 팀인데 그 부분도 최근에 잘 되고 있고. 최근 5경기로 하면은 근데 실점 비율이 조금 올라갑니다. 76.5점.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69점. 홈에서 극강인데 역시 이제 최근 기준으로 조금 시원한 승리를 좀 못 가져가는 부분들도 조금 두드러지고는 있다는 점들. 공격 자원들은 좀 한정적이죠. 예, 오세근은 외곽이 조금 회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공격을 거의 도맡아 하고 있는 거는 원희, 안용준, 김선영 이런 라인들이죠. 역시 오늘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홈 극강의 스크 기대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문제는 KT인데 KT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폼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그죠? 예, 최근에 폼이 좀 좋지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폼이 조금 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야. 예, 그리고 KT가 지금 4위에 처져 있는데 이제 한번 KT가 저는 버닝할 만한 타이밍이 왔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EASL 일정도 없고 어느 정도 휴식들도 좀 받았고 했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력이 좋은 편은 아닌데 아무도 모르게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KT가.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 LG 바짝 추격하고 있어요. 그죠? LG도 좀 유기성 없기 때문에 3위 자리 좀 위험할 수 있다. KT 최근 특은 외곽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죠? 너무 안 좋았는데 그래도 그 구간에 연승을 달리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슛감을 최근에 조금 회복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만합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에 오바팀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 안 하는 팀이죠. 장판전에 이제 95득점을 했어요. 하면서 전체적으로 기분 바라시. 저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손맛을 봤다, 득점 맛을 봤다. 슛이 안 터지는 선수들이 자유투를 쏘면서 슛감을 회복하는 것처럼 장판전에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득점을 했다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고른 득점이 나왔어요.
저는 이 KT가 좀 바닥 찍고 한번 경기력이 좀 올릴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올 시즌 KT의 문제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EASL 그리고 잦은 부상들 온전치 않은 몸 상태들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는 일정들도 좀 괜찮은 상태고 어,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경기력을 좀 기대할 만한 시점이라고 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하나 제일 걸리는 거는 SK가 홈에서의 극강인 팀이고 KT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좀 많이 다소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줘요. 근데 최근에 연승 구간에서는 원정 3연승을 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원정에서도 그런 대로 경기력이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까지 감안하면은 오늘 KT가 조금 비벼보는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SK도 최근에 역시 뭐 시원한 마인까지는 잘 못 간다는 점, 그리고 6.5라는 기준점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SK가 외곽 수비가 그나마 약점으로 꼽아볼 만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오늘 KT 풀엔 한번 찍어볼 만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6.5면. 언어보가 조금 어려워요. 그죠? 두 팀 다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이고, 최근 기준으로 SK가 더 좋죠. 예, 그리고 득점은 조금 아쉬운 팀이기 때문에, 언더를 보고 싶은데, 기준점이 너무 낮아요. 그죠? 149.6, 149.5면. 예, 그래도 저는 이 정도 기준점이면 오버를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KT가 원정에서 득점력이 좀 아쉽긴 하지만, 최근에 슛감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 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근데 썩 좋아 보이는 언어보는 아니죠. 149.5 저는 오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은행 대 썸. 굉장히 중요한 경기죠, 그죠? 우리은행 썸 1위 싸움을 하고 있는 팀들이고 이제 우리은행이 조금 굳혀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일단 썸은 부상자들의 복귀 소식이 아직까지 들리는 게 없어요, 그죠? 박혜진, 이소희가 지금 기사를 검색을 해봐도 뭐 조만간 복귀할 것 같다라는 움직임이 있는데 뭐 명확하게 언제 나온다 뭐 그런 얘기도 없고요. 오늘 뭐 나온다 그런 얘기도 없고. 다음 경기가 홈에서의 경기인데 2월 10일 날 홈에서 무료 개방 이벤트를 한다고 해요. 아마 그쪽으로 좀 포커싱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해봐. 근데 만약에 이 선수들이 오늘 뭐 기습 시위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경기력이 좋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공백이 지금 너무 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뭐 나온다는 기사는 없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썸은 지금 이 에이스 두 명이 빠진 시점에서 이제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소니아가 지금 미친 활약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 김소니아가 너무 잘해주면서 그래도 한 번씩 한 번씩 경기를 좀 챙긴다는 부분들. 근데 수비가 메인인 팀인데 수비가 지금 무너졌다는 거.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65점으로 리그 최하위 수준이라는 거. 역시 좋게 볼 만한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감독님도 참 대단한 게 주전들이 이렇게 2명 빠졌는데도 여전히 주전 갈아놓기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들. 주전들이 빠졌으면 나머지 자원들 좀 돌려 써볼 만도 한데 여전히 갈아놓고 있어요. 참 여기 감독님도 좀 그렇다. 근데 일단 오늘 썸 쪽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는 일정이에요, 일정. 6월 1일 날 경기를 했고요. 지금 4일 휴식 후 등판이야. 그럼 에너지 레벨에서 조금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은행은 홈 경기긴 한데 3일 날 경기를 했고 이제 이틀 쉬고 경기라는 거. 일정상의 유리함은 좀 있겠다.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은행도 최근에 이제 공수 밸런스가 아주 좋죠. 이제 SK하고 좀 느낌이 좀 비슷해요, 그죠? 기본적으로 뭐 수비도 뭐 나름대로 괜찮고 공격 브레이크 이후에 김단비가 약간 좀 안 좋은 구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내동 뭐 김단비가 좋고 그리고 이 팀의 문제는 항상 누가 받아 먹을 거냐 였는데 잘 받아 먹고 있죠. 나머지 선수들이 김단비 쪽으로 어그로가 몰렸을 때 찬스 하나는 받아 먹기. 이건데 근데 사실 우리은행도 지금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죠. 일단 최근에 굉장히 지금 연승을 달리고 있고 연승 장출인데 그 구간에 이제 좋았던 선수가 한엄지예요, 한엄지. 근데 한엄지가 부상으로 빠졌다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명관, 이민지 이런 자원들이 좋은데 민지가 조금 좀 지쳐 보이거든. 약간 직전 경기에서 좀 지쳐 보이는 모습이 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살짝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아직 어린 선수다 보니까 경기 중에 그 위성호 감독이 굉장히 그 다그치는 모습이 있었죠. 예, 그게 이제 위성호 감독의 특징이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각성시키고 이런 건데 실제로 각성이 좀 일어나는데 아직은 좀 어린 선수다 보니까 조금 좀 지쳐 보이는 그런 날이긴 하다. 근데 이틀 쉬고 경기니까 좀 일정도 좀 불안하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좀 조심해 볼 만한 경기 정도는 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정도는 들어요. 예, 썸이 일정이 좀 좋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은행도 지금 한엄지, 이민지, 최근에 잘하는 선수들이 이제 부상 이탈, 그리고 체력적인 부담.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저는 언더사이드 한번 보고 싶어요. 최근 기준으로 썸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좀 안 되는 팀이기는 한데 충분히 쉬고 왔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은행도 민지가 조금 막히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득점 올릴 선수들이 조금 좀 부족해진다는 부분들. 까지 감안하면은 승패 라인은 개인적으로 한번 좀 패스하고 싶고 5 그리고 언더 정도 한번 좀 보고 싶은 그런 경기가 아닐까. 자, 다음은 삼성화재 대 옥저입니다. 좀 좋지 않은 팀들의 맞대결이죠. 최근 5경기 기준으로 딱 1승씩만 거두고 있는 양 팀인데, 근데 최근 기준으로는 경기력이 조금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좀 포착이 좀 됩니다. 양 팀 모두.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경기. 일단은 삼각편대가 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호까지. 최근에 이제 2경기 정도를 뛰었는데 공격이 좀 제대로 가동이 되는 시점에서는 좋은 공격력이 나오고 있다. 나오고 있다. 일단 한국전력 전부터 좀 정상 가동이 되고 있어요. 이날 막심, 알리, 김정호까지 삼격편대 고른 득점이 나왔고요. 이날 팀 공성이 55%나 찍혔다. 직전 형캐전은 뭐 셧아웃 패배를 당했고 이거는 뭐 형캐전이니까 논외로 하겠습니다. 일단 김정호가 최근에 계속 빠졌었는데 최근 2경기 풀로 소화하고 있고 컨디션을 조금 찾는 모습. 그리고 이 팀의 제일 큰 문제는 파즐리와 이제 공전이잖아요, 막심이. 근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퍼즐이 좀 맞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고 있고요. 근데 파즐리가 리시브 부담을 안고 있고 수비가 허벌인 거는 뭐 여전합니다. 여전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리스크라 볼만하고 최근에 옥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세트들을 조금씩 좀 따내는 경기들이 있었어요, 그죠? 땅콩전에 뭐 풀세트 접전 그리고 우카전에 3대1 패배 그리고 직전 경기는 간만에 승리도 한번 거뒀고 이 배경을 보면은 이제 오기노 마사지 햄의 이제 왕자들 김건우, 김웅비 이런 자원들이 좋았는데 김건우가 직전 경기에서 27득점, 신호진 21득점, 김웅비 13득점. 그리고 크리스티안 발자크 이 친구는 좀 잘하는가 싶더니 최근 한 2-3경기 또 존버죠. 차지완도 존버. 어쨌든 오기노 마세제엠의 이 젊은 자원들 좀 기대치를 보여주고 있다. 하마다 쇼타 세터를 영입을 했잖아요. 근데 이 선수도 좀 빠르게 팀에 좀 녹아들고 있고요. 확실히 좀 긍정 요소들은 좀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직전 경기 우카전에 팀 공성 역시 51%. 쇼타도 이제 베테랑 선수답게 좀 빠르게 좀 적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해요. 옥저가 이렇게 그래도 한번 좀 비비는 타이밍이 올 시즌에 한 번 있었거든요. 그죠? 최근 기준으로도 약간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한다. 라는 부분들. 일단 상대 전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전 전승이에요. 삼성화재가. 그리고 4경기를 하면서 3경기 전부 셧아웃이었고 직전 경기는 이제 한 경기를 옥저가 좀 따낸 한 세트를 따낸 게 전부다. 상대 전적에서 진짜 압도적이란 말이야. 진짜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런 배당을 지금 줬거든요. 근데 특정 팀이 4번이나 이겼어. 그것도 완벽하게 거의. 그러면 저는 뭐 승패라인 역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이제 90대 90이 났어요. 3대1 경기였는데 정확하게 기준점이 180인데 180으로 딱 언더가 나온 경기죠. 이 경기에서도 막심, 알리, 김정호가 이제 풀 가동됐던 경기고 역시 이제 반대 김웅비가 좀 잘했던 경기고. 아무튼 최근에 두 팀 다 저는 뭐 딱 1승만 거두고 있지만 그래도 경기력은 조금 좀 좋아지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두 팀 다. 근데 옥저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들이 굉장히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는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 전력적인 안정성은 당연히 떨어지나 어쨌든 폼이 괜찮다는 부분에서 역시 1순위는 오바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경기인 것 같아요. 저는 오바.
그리고 핸디 싸움에서는 저는 뭐 삼성화재도 그렇게 뭐 좋다는 생각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배당이라고 하면 이거 상대 전적 때문에 배당을 이렇게 준 거거든요. 그죠? 예. 아무래도 뭐 삼성화재가 더 낫다고 볼 수 있겠고, 홈에서의 경기, 홈에서의 강한 뭐 삼성화재긴 하지만 이 정도 배당이면 한번 풀에 한번 찔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어, 아무래도 확률이야 뭐 삼성화재가 조금이라도 더 높겠지만은 이 정도 배당이면은 저는 뭐 옥저 풀 한번 찔러는 볼만하다. 그리고 오버사이드 정도 뭐 고려할 만한 경기. 특정 팀이 4번 연속 승리를 거뒀다 올 시즌. 이런 부분도 옥저에게 뭐 큰 동기부여가 좀 될 만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1순위는 오바, 고배당 노리시는 분들은 한번 풀엔 정도 한번 찔러보시면 어떨까. 다음 경기는 도공 대 흥국생명입니다. 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흥국생명을 좀 나름대로 잘 괴롭혀왔던 팀이죠. 예, 상대 전적을 보면은 흥국생명이 2번 승리를 거뒀고, 최근 흥국생명이 도로공사한테 2연패예요. 예, 최근 2경기 연속 패배를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흥국생명 일반승은 찍어볼 만한 요소가 되는 것 같죠. 예, 흥국생명이 최근에 5연승이고 분위기 탔고 리그 최상급 팀인데 도공한테 3번 연속 진다. 이거는 좀 생각하기가 솔직하게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재료로 한번 써보는 거. 국내 경기 개똥배당 경기 재료로 쓰는 거 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한번 그런 걸 고려해볼 만한 경기가 아닐까 정도 생각 듭니다. 일단 도공 요즘 경기력 좋아요. 그죠? 일단 미들라인 굉장히 좋고요. 네, 세빈 이 친구랑 배우나 좋고. 뭐 공격 자원들은 뭐 타나차 이후에 조금 뭐 좋았다 안 좋았다 기복들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구색은 갖춰져 있죠. 그죠? 강소희, 타나차, 니콜로바. 그리고 수비는 소소한 팀. 일단 직전 경기는 GS전에 좀 패배를 하기는 했지만 최근 5경기 기준으로 3승 2패. 근데 지금 브레이크 이후에 좀 하위권 팀들이 쭉 좋았다가 쭉 내려가는 이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페퍼도 그렇고 기름도 그렇고 도공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흐름도 좀 무시는 할 수 없겠다. 한국생명이 요즘 좋기는 좋은데 저는 약간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이 좋은 배경이 피치가 진짜 커요. 그죠? 예, 근데 피치는 미들 자원이잖아. 그지? 미들 자원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물론 최근에 피치는 그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활약을 해주고 있죠. 근데 마테이코가 계속 부진하다는 거에서 저는 살짝 흥국생명이 좀 불안 요소는 좀 있다고 봐요. 근데 정윤주 선수가 지금 최근에 폼을 회복을 했고, 뭐 김연경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피치 날아다니고 있고. 근데 마테이코가 여전히 좀 부진하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좀 느껴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테이코도 근데 높이는 좋기 때문에 분명히 팀에 도움은 되는데, 어쨌든 공격수가 꾸준한 게 팀에 안정적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미들 사실 뭐 피치도 뭐 공격수지 뭐. 뭐 이동 공격할 때 뭐 대포 소리 나죠. 예. 최근에 경기력은 뭐 그냥 좋습니다. 예, 흥국생명.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 도공한테 2번 연속 패배를 했기 때문에 3번 연속은 절대 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흥국생명 일반승은 찍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준점이 좀 낮기 때문에 역시 오바 먼저 생각이 드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좀 오바로 좀 꼬시는 듯한 느낌도 좀 드는 기준점이기는 하나, 예, 홈에서의 도로공사, 예, 그리고 나름대로 흥국생명을 늘 잘 비벼왔다는 점. 올 시즌 흥국생명이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을 때도 셧아웃 경기는 없었거든요. 3대1, 3대1. 오히려 도공이 최근에 홈에서 흥국생명을 3대0으로 팬 경기를 한 번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흥국생명전에는 늘 잘 비벼왔다는 거지. 그리고 직전 경기는 풀세트. 그러니까 3대0 경기는 한 경기밖에 없고 이 경기는 오히려 도로공사가 승리한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경기 자체는 흥국생명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뭐 마인까지 한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오버사이드가 제일 좋아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고민스러운 거는 브레이크 이후에 하위권 팀들이 동반으로 좋았다가 동반으로 지금 부진하고 고점 찍고 좀 내려가고 있는 타이밍이라는 부분들이 살짝 걸리는 부분. 하지만 흥국도 마테이코가 썩 그렇게 뭐 좋은 상태가 아니라. 근데 도공전에 잘하긴 했거든 마테이코가. 가장 최근의 경기 3대2로 졌는데 이날 마테이코가 득점을 가장 많이 올렸던 그런 날이고요. 근데 이날은 정현주가 안 좋았어. 정현주가 좀 안 좋았던 구간이 있죠. 브레이크 직전부터 브레이크 초반까지. 그래서 1순위 오바, 1순위는 흥국생명 승,
그리고 2순위는 오바. 핸디사이드는 그래도 흥국생명 저는 마엔까지는 보긴 합니다. 한 3대1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5경기 한번 쭉 알아봤고요. 오늘 개인적으로 승패라인이 조금 애매한 경기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오노바 역시 좀 좋아 보이는 경기들이 있는데 함정 카드들을 좀 잘 거르고 조합을 하는 게 오늘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모두 건승하시길 바라겠고요. 가시기 전에 따봉 질차 그리고 유튜브로 오시는 분들은 업 버튼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